네, 안녕하세요. 패션 커머스 수익 구조 개선 CRM 컨설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객 데이터로 수익 구조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비지특공대 팀의 리더이자 발표자 오준엽입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와 강지원, 박진영, 신현비, 정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자 맡은 역할 외에도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먼저 목차를 소개드리자면요. 저희는 배경 설명, 그리고 문제 정의, 해결 방안, 데이터 소개, 지표 소개, 대시보드 소개와 시연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배경 설명입니다. 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현재 경기 둔화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벤처 투자들이 감소하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여파에 따라서 현재 기업 인원이 계속해서 감축되고 있고 주변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이라는 키워드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은 문제정의입니다. 네, 현재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비용과 증가 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고객 획득 비용인데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두 번째로 시장 경쟁 과열,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 컨슈머 증가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CRM이라는 키워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고객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입니다. 이 CRM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시보드를 만들고자 했고요. 가상기업 패션 커머스 비즈룩이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비즈룩은 적자 구조의 패션 커머스 기업인데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CRM 마케터 에이미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CRM 액션을 기획을 해야 되면 BEP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가 대시보드 기획을 위해서 CRM 마케터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한 리소스가 소요된다는 점인데요. 마케팅 전략 성과 분석 시에는 봐야 할 데이터가 많아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분의 어려움입니다. 액션별 목적과 시행하는 타이밍이 달라서 전체를 함께 보는 것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소적 분석입니다. 캠페인 하나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수립한 액션으로 인한 변화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AARRR 단계에 맞게 각 위치에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기획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핵심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퍼널별로 목적에 맞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와 세부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수익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기획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소개입니다. 저희는 실제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현업 수준의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데이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필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데이터 스키마와 ERD와 퍼널 설계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 파이썬 활용해서 가상 데이터를 만들고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캠페인 데이터를 생성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수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퀄리티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현재 저희 데이터의 ERD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유키와 외래키를 활용해서 행동 로그 데이터로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네, 크게 유저 정보, 캠페인, 행동, 주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활용한 테이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행동 로그 데이터입니다. 이게 오더 프로세스 로그라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확인을 해보면 유저 아이디와 그리고 이벤트 타임 그리고 사용자 행동 분류, OQL키, 최종 주문 금액 그리고 주문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캠페인 정보인데요. 캠페인 인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캠페인 아이디, 캠페인명, 목적, 디테일, 집행 유형, 플랫폼, 매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저희가 약 100여 건의 캠페인을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퍼널에 따른 이벤트 이름을 설정해서 행동 로그의 데이터에 반영했는데요. 먼저 각 퍼널을 생성하고 거기 퍼널에 맞는 이벤트 네임을 심어서 회원가입 시작, 가입 완료, 상품 페이지, 장바구니, 결제 페이지, 결제 완료라는 총 6단계의 퍼널을 만들었고요. 왼쪽 하단부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를 총 약 13만 건의 로그 데이터로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표 소개입니다. 먼저 저희 주요 지표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크게 유저 수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은데요. 방문 유저 수, 신규 유저 수, 첫 구매 유저 수, 재구매 유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유저들을 전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전환율인데요. 그래서 가입 전환율, 재구매율 과 같은 지표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수반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발생하는 구매당 비용, 가입당 비용을 또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비용을 쓰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고객들이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지표가 결제 유저당 평균 매출 ARPPU라는 지표였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지표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시뮬레이터 대시보드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LT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한 명의 고객이 서비스 이용 기간 내 기업에 가져올 이익을 뜻하는데요. 이 LTV를 구하는 공식이 기업마다 굉장히 다르고 많은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 데이터를 EDA를 하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을 차용해서 우측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CAC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CPS, CPI와 비슷하게 총 마케팅 비용에다가 거기에는 기타 비용을 더해서 신규 결제 고객 수로 나눠준 것을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보통 LTV와 CAC의 비율을 3대1의 비율을 이상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예상 수익을 LTV에서 CAC를 빼고 그리고 신규 결제 고객 수를 곱하고 거기에서 고정비를 뺀 방식으로 예상 수익을 구하고 이것을 시뮬레이터 대시보드에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소개 및 시연인데요. 저희 팀원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대시보드 시연에 앞서서 대시보드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박진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시보드가 저희의 가장 중점적인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닛 이코노믹스 시뮬레이션 탭입니다. 지표 개선에 따라서 예상되는 매출 수익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대시보드로 먼저 좌측에는 내비게이터 바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제 to-be 지표, 즉 as is 이전의 지표와 대비하여 to-be 지표 변화에 따라서 아래의 매출 그래프가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과 관련해서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총 4가지 탭을 설정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Customer Engagement입니다. 고객의 유입부터 첫 구매까지의 지표들과 관련된 캠페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상단부에는 유입 그리고 첫 구매 전환과 관련된 메인 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중앙부에는 유입과 전환 액션에 활용된 채널별 효율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서는 관련된 캠페인을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퍼널별로 전환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은 브랜드 로열티 탭입니다.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의 재구매 및 이탈 방지 관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상단부에는 구매, 재구매와 관련된 메인 지표의 KPI 추이를 살펴보실 수 있고 좌측 하단부에는 재구매율 중에 가중 평균된 값과 코호트별로 기간 차이에 따라서 재구매율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부에는 재구매 액션에 활용된 상세 캠페인 리스트와 그와 관련된 CPP, ARPPU 등 지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탭입니다. Financial Growth, 수익, 그리고 비용, LTV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로 먼저 상단부에는 전체 구매 금액과 비용 그리고 순수익과 관련된 지표들의 추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부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LTV, 고객 생애 가치와 CAC, 고객 획득 비용의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는 월별로 고객이 얼마나 결제를 하는지 나타내는 ARPPU 값과 브랜드 그리고 상품별로 재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탭입니다. 네 번째 탭은 세그멘테이션 탭인데요.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세그멘테이션을 새롭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프 스팬, 첫 주문 이후부터의 기간이고, 두 번째로는 리센시, 마지막 주문 이후부터 기간, 즉 최근성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문 횟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monetary, 주문 금액에 따라서 저희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세그멘테이션을 newbie부터 돌먼트라는 6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을 관리하고 디벨롭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마지막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대시보드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표지를 클릭하시면 설명드렸던 유닛 이코노믹스 시뮬레이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유닛 이코노믹스 매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ARPPU, 평균 객단가, 원슬리 유저, 월간 총 유입수, 세 번째로는 전환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구매율, 다섯 번째로는 전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구매율을 4%에서 1% 정도 퍼센트로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아래 하단의 그래프와 같이 먼저 before 값의 매출과 애프터 값의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차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한 단계 개선할 때 매출 수익에 있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해서 이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와 관련한 탭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How to upgrade engagement. 고객의 첫 유입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와 관련한 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회원가입 유저 수, 그리고 첫 구매 유저 수, 그에 따른 첫 구매 유저 수가 일으키는 매출, 비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하면 하늘색, 하락하면 분홍색,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에서는 이제 유입한 고객과 첫 구매한 고객들의 채널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구글서치라는 채널에서 실행하는 캠페인을 아래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항목 상단 노출이라는 캠페인을 클릭하면 옆에 퍼널별에 따라서도 전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 카카오 디스플레이라는 채널에서 실행한 캠페인은 총 2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퍼널 전환율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가로 한 값은 이제 총 캠페인에서 평균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퍼널별로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평균보다 높으면 하늘색, 평균보다 낮으면 분홍색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시보드에서 CRM 전략가가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어떤 채널별로 어떤 캠페인을 실행했을 때 퍼널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개선시키고 더 집중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탭입니다. How to upgrade retention, 재구매율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구매 유저 수와 두 번째 재구매 유저 수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구매 유저 한 명당 일으키는 매출 그리고 비용을 지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리텐션 레이트과 코호트 차트에서는 월별로 재구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코호트 차트 같은 경우 기간 차이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재구매율이 높고 낮은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첫 구매한 유저가 이 기간에 따라서 그때 집행된 캠페인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5번째 캠페인을 클릭하면 이 캠페인에 따라서 재구매 유저 수가 14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재구매율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캠페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 명 유저당 발생하는 비용과 매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탭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총 수익과 그리고 비용, 마찬가지로 순이익
이라는 지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LTV와 CAC 비율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LTV는 고객 한 명이 일으킬 수 있는 미래의 가치입니다. CAC 같은 경우에는 고객 한 명을 발생시키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3대 1일 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월별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단의 그래프입니다. Monthly ARPPU라는 것은 월별로 고객 한 명당 발생시키는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 구간은 2022년 8월에 일어났었고요. 봤을 때 급격히 증가한 붓은 8월과 9월 사이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8월에 구매자 수는 242명, 9월에는 53명으로 구매자 수는 줄었는데 이제 매출이 8월보다 9월이 더 증가를 해서 이제 9월에 ARPPU 값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9월 달에 그렇다면 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가장 주력된 상품이 무엇이었는지 클릭을 하면 브랜드 3이 가장 매출이 높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10개를 확인하면서 브랜드 3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재고 현황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벨로핑 세그먼트 탭입니다. 세그먼트별로 이제 얼마나 많이 분포를 해 있고 비율, 그리고 구매 전환율, 재구매율 등 지표들도 살펴보실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성별, 나이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분류하기 전에 첫 구매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행동 분석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짓입니다. 방문 횟수인데요. 첫 구매가 일어나기 직전에 방문을 어느 정도 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회와 6회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트 어벤던트입니다. 장바구니에 있다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이탈한 고객들인데요. 그 고객들의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크로스 프로덕트 뷰입니다. 즉 어떤 상품을 봤을 때 이 카테고리를 보는 고객은 다른 카테고리 몇 개와 함께 본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예시로 어페럴, 그러니까 상위 제품을 봤을 때 다른 제품의 카테고리 한 개와 함께 봐서 총 2개를 같이 보는 유저가 많았다. 여기 보시면 188 유저 뷰라고 해서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CRM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